주말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간 김에 이제 사촌 여동생을 만났거든요. 졸업하고 제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갔다 왔다는데 저 주려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유명한 데서 초콜릿 샀대요. 뭐 그래서 초콜릿에 이렇게 초콜릿과 쿠키를 이쁘게 포장을 했더라고. 이렇게 이쁘게 포장한 선물은 또 오랜만이에요. 여기 스티커마저도 아까워가지고 제 거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놨어요. 내 사촌 동생이 준 사랑은 달달하고 맛있었지만 너무 금방 끝나버렸어. 까가지고서는 한 5분도 안 됐는데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 맛있었고요. 요즘에 이제 다시 또 글쓰기 연습을 나름 하고 있어요.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제가 문창과 출신인데 문창과라고 하기에는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또 글을 안 써버릇하니까 그렇게 못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글쓰기도 살면서 글쓰기는 꼭 어디 가든 필요하니까 그래서 글쓰기 연습하려고 제가 제 사유를 한번 글로 표현을 해봤고요. 평화로운 집안에 이루려면 제목에 제 생각을 이제 가끔 블로그에다가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요. 제가 인티제여가지고 인티제에 막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찾아서 보고 이런 것들 막 잡다한 글들도 좀 많이 쓰면서 노는데 블로그에다가 아무튼 그 일환으로 글쓰기 연습의 일환으로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한번 저희 집은 되게 좀 저녁마다 제가 방송을 6시에서 6시 반, 한 7시 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종료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녁은 꼭 가족들하고 먹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느낀 게 우리 집안 정도면은 굉장히 사는 거에 비해서 뭐 잘 사는 건 아닌데 되게 좀 평화롭지 않나. 큰 소음이나 잡음도 안 나고 서로 잘 이해하고 도우면서 잘 지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사유를 한번 블로그에 정리를 해봤죠. 이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러잖아요. 유교에서 주장하는 자기 수양을 완전히 하면은 집안이 안정되고 집안이 안정되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면 천하가 평온해진다 라는 뜻의 이제 고사성어인데 사실 치국평천하까지는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 우리가 다룰 분야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랑 가장 접점이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를 수련하는 일, 수양하는 일, 수신과 집안을 안정화시키는 집안을 이제 이 제가 뭐야? 아무튼 나중에 맞아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집안을 단정하고 가지런하게 만드는 제가가 이제 우리랑 가까운데 이게 순서대로 있는 이유는 수신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하지 않으면 치국할 수 없고 치국하지 않으면 평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제가 볼 때는 각자 수신을 알아서 하고 또 그게 모여서 제가가 된 상태가 제가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나라만 다스리면은 평화도 가져올 수 있나. 그러기에는 스스로 아직 수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은 대체로 좀 평화로운 편인데 물론 저와 동생은 남자 형제의 특징이기도 할 거고 뭐 일반적으로 옛날에도 뭐 많이 싸우고 했으니까 지금도 서로 감정 양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뭐 엄청 지적인 성장의 정점을 찍은 건 아니니까 아직 성장 중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주 싸우지는 않고 가끔 이제 버릇이 남아있어서 언성을 좀 높이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배려하려고 그러고 의견 나누고 그리고 의견이 또 안 맞으면은 절충지점 찾으려고 이 얘기는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동생도
내가 주장하는 건 이거고 형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절충 지점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도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긁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생이랑 게임하다 긁혀가지고 한번 일방적으로 승질 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동생도 그걸 듣고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제 긁힘을 당했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원래 하려던 말은 이거다. 저도 그걸 듣고 나도 내가 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욱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면서 또 풀었죠. 근데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이 틀리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그렇게 되면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는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시간을 약 삼아서,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고 감정이 식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과 거리를 둬요. 떨어져 지내다가 감정이 차분해졌을 때 이제 다시 대화를 해서,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반응했던 거는 요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해요. 저희 형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도 크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예전에도 그렇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운 적이 없어. 항상 싸울 일이 있으면은 잠자리에서 조곤조곤 우리한테 안 들리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또 싸움 아닌 싸움,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게 지금은 서로를 배려하는 게 좀 몸에 배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방향을 제시하면 이제 아버지도 그에 맞추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해결책을 얘기를 하면 저희도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좀 찾으면서. 그래서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아버지가 거의 제 나이 또래일 때, 그렇게 어리고 젊었을 때는 감정을 좀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나이도 먹었고 저희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감정 표출은 안 하고, 그러면서 해소하는 방법을 스스로들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종의 수신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달관한 상태는 아니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고 가끔 욱할 때도 있고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집이 이렇게 저희 집안이 이제 평온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 자신을 다룰 수 없는 자, 수신하지 않는 자에게 주변이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도 어느 순간에 주변이 막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 수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글을 써가지고 또 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는 결론은 대부분 이 문제를 상황 탓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문제 중심에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고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수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죠. 본인 스스로를 수양하는 거, 일종의 자기개발이기도 하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변에서 아무리 바뀌라고 얘기를 해줘도 우이독경이에요. 속이 경일기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게 저는 가족도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평화로운 가족들은 대부분 서로 비슷한 부류끼리 만났을 때 좀 평화로운 게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3명이 비슷해도 1명이 막대 먹었다면은 3명이 수신을 해도 1명이 수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것처럼 그 가정이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러할 건데, 근데 저희 집안은 또 가족 중에 그런 인원이 있어도 변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볼 때 그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어머니랑 저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가정의 중심에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좋게 만들려고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가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저는 그래도 뭐 가족 중에 그래도 책을 많이 읽고 깨달음 나름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사고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중에서. 그래서 이걸 변하려면은 내가 변하고 나를 바탕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어머니랑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못해도 한 5, 6년?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눈에 보이고 행동을 한 게 인식이 된 거는 5, 6년이고, 그 이전에도 시도는 많이 했죠. 일단 합치면은 거의 10년 넘었던 것 같아. 다들 뭐 살아왔던 흔적들이나 버릇들이 10년 이상 길들여진 것일 텐데, 그게 어떻게 단순에 변하겠어, 한순간에.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가 배려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가족들한테 인식을 하면서 이게 배려다, 이렇게 해야 배려가 된다, 요런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까 위에 말했던 대먹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신하지 않고 자기 잘 중심적인 삶을 살던 가족 구성원에게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마 서로 갑자기 그 마음을 열으니까 무슨 아바타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 싱크되는 것처럼 서로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받았던 배려를 다른 가족한테 하고 하면서 집안이 되게 평화로워졌다고, 그런 길이, 그렇게 되는 재가로 이루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확신을 해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이제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 그거를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족도 남처럼 대해야 된다. 가족도 남이다. 일단 남이라는 거, 타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저는 타인을 인격체가 다르면 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격이 다르다는 거는 사고의 방향이나 사고의 방식, 그 다음에 살아온 과정, 경험, 그런 인식 체계들이 다르다는 거고, 그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가족 역시도 핏줄로 이어져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 각자의 그런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렇게 가족을 남이라고 인식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남을 봤을 때, 밖에서 다른 사람을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남을 처음 봤어. 남을 보면 대뜸 뭐 나보다 어리다고 막 반말하는 그런 무리한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신이 안 된 거죠. 대체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외부인에게 일단 예의 있게 행동을 해요.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안 하고, 이제 서로 불편한 부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가족은 오래 봤고 편하다는 이유로 이제 불쾌한 감정을 손쉽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짜증을 막 부리거나, 아니면은 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죠. 저도 예전에 막 뭔 얘기하면은 동생한테 짜증내고 막 이랬던 것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을 타인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날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줬거든요. 거기서는 기본 규칙 자체가 서로 얘기할 때 끼어들지 않기, 끊지 않기, 이런 거여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나랑 연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저렇게 잘 듣고 있는데 내가
내 동생의 말은 왜 이렇게 안 들을까? 내 가족의 말은 왜 자꾸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인식한 다음부터는 그걸 고치려고 저도 나름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 말 하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는 말이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좋은 말을 해야, 고운 말을 해야 상대방도 나한테 고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고운 말을, 고운 행동을 안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대부분 내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만큼 주는 거지. 그걸 먼저 하면은, 이제 가족도 타인이라 그랬잖아. 타인은 내가 예의 있게 행동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예의 있게 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제 그럴 머리가 있다면, 그게 아니고 뭐 진짜 남이거나 아니면 그런 머리가 없는 아나무 인격 인간이면은 안 봐야죠.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바꾸게 할 수 없으면은, 내가 변했고 내 변한 모습을 보여서 이끄는데 이끌리지 않아, 그럼 버려야죠.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전제를 세웠고 전제를 따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서는 이제 가족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대한 거예요. 또 해도 손해가 아닌 게, 가족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가족한테 배려를 하는 것들도 수신의 일부분이잖아. 자기 개발의 일부분이고 자기 수양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나를 수련하면서 가정의 평온까지 이렇게 개꿀인데? 개이득인데? 그러면서 또 가능했던 거는 제 편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나 아니면 답답한 게 있으면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많이 풀었고요. 그렇게 몇 년을 잊으면 되새기고 잊으면 떠올리고 실수하면은 다시 각오를 다지고 하면서 시도를 한 끝에 우리 가족은 거의 비슷한 부류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하고 농담해도 가끔 긁히는 말들이 있어도 바로바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안 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주려고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는 게 이제 기본 태도가 됐다고 보여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주장한 거야. 가족도 타인이다. 타인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방향을 이끄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어머니가 어떤 집안 문제나 아니면 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딱 가닥을 잡으면 저희 가족들은 거기에 막 뭉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뭘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 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쳐요. 집을 수리를 할 때 누군가는, 어머니는 일부분만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분만 수리를 하자, 아버지는 어차피 수리할 거 완전하게 수리를 하자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시간이 흘러도. 그러면 거기서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봐요. 그 충돌에서 비롯되는 감정 때문에, 감정 충돌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계속 부딪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돼. 누가 만약에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너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자기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는지를,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하면은 그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한 번에 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도 큰 것 같아.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그게 한 번에 그날 대화에서 해결이 안 되면
좀 미뤄뒀다가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생각 정리할 시간이 그러면은 뭐 며칠 후에 또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생각날 때 또 얘기해가지고 풀어내려고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같이 할 방향들을 좀 잡는 게 커요. 근데 이런 대화가 많아지니까 서로 속내도 많이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뭐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서로 가진 걱정이나 아니면은 뭐 고민이나 이런 것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돕다 보니 신뢰도 커지고 이 옛날에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대화가 필요해 라는 게 있었잖아. 그런 게 코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웃긴 방향으로는 개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회적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대화의 힘이고 가까울수록 진짜 대화가 많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대화라는 게 일방적 주장이나 뭐 수다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서로 수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거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발에 좀 가까운 거죠. 행동 촉구 같은 건데 저는 아는 사람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요거를 항상 주장을 해요. 이게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가족이건 남이건 친구건 간에 가족 문제나 이렇게 주변 무슨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늘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아는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이제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관계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력이 높지 않으면은 그 문제들을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상황 탓을 하죠. 내가 힘든 건 뭐 세상이 이래서 그래 라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할 수 있나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변하길 원하는 상대에게 맞춰야 돼.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되게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개 키우는 거를 예시로 들어요. 개 키우는 걸 보면은 개뿐만이 아니라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보면은 반려동물이 사람한테 맞추지 않잖아. 뭐 그 정도로 사람의 수준이 낮고 반려동물의 수준이 높으면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한테 맞춰서 귀찮아도 산책하러 나가고 귀찮아도 밥을 챙겨주고 더러워도 반려동물의 대소변을 치우죠.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사고력이 낮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려면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봐. 그 사람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저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부분을 다르게 하려면 내가 불편하고 해도 이런 부분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그리고 그게 뭐 단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인내심도 많이 가져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안 바뀌어. 그러면은 미련없이 포기하는 거고 어차피 안 바뀔 사람을 굳이 내 자원을 써가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종의 투자니까 이것도 실패한 투자는 손절 쳐야죠. 만약 그게 안 되고 나는 확신이 있어 변할 거라고 확신해 그러면은 뭐 계속 방법을 찾거나 계속 인내하거나 그게 이제 사고할 줄 아는 자의 역할이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의 책임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도 동생을 대화를 많이 하는 쪽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동생은 대화를 별로 안 했거든요. 예전에 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무시하고 이랬으니까. 제가 또 책을 좀 읽었다는 미명하에 동생이 얘기를 해서 말이 안 되면 너 그거 말이 안 돼. 너 그거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해서 말을 끄는 게 많아가지고 동생이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어. 제 잘못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게 하려고 엄청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렸고 시간도 좀 걸렸지만 최대한 이제 반박을 안 하려고 했어. 저 동생이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판단을 해도 겉으로 표를 안 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얘기를 하게 냅뒀고, 이제 또 신경 거슬리는 소리를 해서 감정이 올라와도 그 자리에서 확 터트리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삭인 다음에 속으로 삭히고, 이제 나중에 집에서 걔가 이렇게 이해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대화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결실을 맺어서 싸워도 서로 내가 뭘 잘못을 했나 그 생각을 하고, 서로 사소하다 그러면은 뭐 사과할 것도 없지, 알아서 풀릴 테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하면서 풀기도 하고요. 서로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이거 동생도 좋아하는데, 동생은 또 형도 이런 거 잘 먹는데 하면서 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가족끼리 다른 친척들 만나거나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의 형제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나 봐.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형제는 가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이때는 좀 우월감이 또 좀 생기고. 물론 가끔은 이제 쇼윈도 형제일 때도 있었지. 공공의 적을 만나면, 공공의 적인 환경을 만나면은 저희는 이제 서로 뭉치는 게 강해서 모든 일이,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주장한 새로운 인식들을 제가 먼저 실행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먼저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요. 아까 말했죠. 아는 사람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또 요런 행동을, 요런 태도를 이제 주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남이 됐든 뭐 친척이 됐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하니까, 아까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제주도 갔다 왔다고, 학교 이제 사회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놀러 갔다 왔다고 선물도 주고, 또 예전에 레고 조립도 어린 사촌 동생이 저한테 선물로 줬고요. 최근에는 또 다른 초등학생 사촌 여동생이 와가지고 원래 집에서 말 안 듣는다 그러는데 제 말은 무지하게 잘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의 한계는 제 가족에 한해서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점이 좀 안타깝죠. 방송에서나 사회생활도 뭐 나쁘지 않은데 방송에서도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얼굴을 안 봐서 그런가 가끔 채팅 보다가 신경 거슬리면은 욱하게 돼. 이마저도 이제 제 수양의 문제예요. 요것도 방송을 전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고민 많이 해야지. 물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뇌피셜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누군가 들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제가 이렇게 경험했고 결과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에세이가 그렇잖아. 에세이는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 읽는 사람이 마음이 동하면은 그거를 이제 공감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길은, 제가 블로그에 쓴 이 글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집안 평화뿐,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평화롭지 않을까. 뭐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 제 사고력도 읽은 책들과 그런 거에서 비롯된 거니까. 여기서 뭐 출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 있던 어느 내용들은 무슨 책에서 봤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수신 제가를 이루고 싶다면, 수신은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은 제 글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읽어보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쁠 수도 있고, 모든 건 예외가 있으니까요.